네, 안녕하십니까. 거짓 없는 참된 정성, 진성중고차의 송우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 주신 고객님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매입한 거래 후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몇 년 전에 중고로 구매하셔서 정말 애지중지 타셨던 차량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디젤 차량으로 바꾸셔야 해서 이렇게 차량을 내놓게 되셨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 용인으로 출장 가서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고요. 그 거래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고객님은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 주셨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매각을 희망하셨고요. 매입 가능한 금액을 말씀드리니 거래 진행을 희망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으로 출장 가서 차량 상태 확인 뒤에 거래를 진행해 보기로 고객님과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에 매입하게 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랜저 HG 하이브리드입니다. 2013년 12월에 현대에서 출시를 했고요. 2014년 1월 정도부터 정식적으로 판매가 된 차량입니다. 수출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2.4L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적용됩니다. 복합 연비는 16km 정도로 도심 연비가 15km가 넘는 수준이라서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평균 한 4, 5km 정도 더 나오는 연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 매입을 위해서 용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도착해서 차량을 확인해보고 고객님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고객님과 차량을 만나 뵙고 차량을 한번 매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댁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매입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제 이 차량의 사고 유무나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를 확인해보고 매입가를 최종적으로 책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고객님을 만나 뵙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양호했고 전방에는 별다른 사고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후방 쪽에 사고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요. 약간의 감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확인 결과 전반적인 차량 상태는 양호했고요. 운전석 쿼터 패널 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 고지받아서 감가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 사고로 인해 리어 패널이 판금된 부분은 미리 고지받지 못했던 부분이라 약간의 감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객님과 가격 합의를 마치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차량 대금을 입금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념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네, 방금 막 그랜저 고객님과 거래를 마치고 차량을 끌고 좀 밝은 곳으로 나와봤어요. 이 차량은 14년 9월식 15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HG 하이브리드고요. 이때는 사실 이렇게 전면부가 신형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아직 이렇게 바뀌기가 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전면부를 전 차주분께서 개조를 따로 해두셨습니다. 전 후면 범퍼를 이렇게 개조해 두셨고요. 이제 신형 개조의 가장 큰 특징이 이 LED 안개등 되겠습니다. 이게 달려있으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나죠. 훨씬 더 신형 같고. 네, 이렇게 후면부 범퍼 또한 신형 개조를 해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범퍼 후면부 아래의 라인이 좀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같은 데는 그냥 일반 그랜저랑 완전히 똑같아요. 사실 외관상으로도 휠 말고는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휠 빼고는 크게 내외관상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의 뒷좌석은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180 정도 되는 키인데 이렇게 레그룸이 한참 남습니다. 네. 정말 뒷좌석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준대형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좋네요. 일반 그랜저 HG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계기판에 표시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내용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이런 실내는 완전히 똑같아요. 일반 그랜저 HG 가솔린이나 디젤, LPG 이런 모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달리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꼽으라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핸들 부위 여기가 좀
이제 연식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져 버려요. 색이 이렇게 변색이 되고 까져 버립니다. 이거 정말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때의 그랜저 HG나 K7 이런 모델들 전부 다 이 가죽 이 핸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금방 해져 버리고, 그나마 이 차량은 전 차주분이 깔끔하게 타셔서 그런지 양호한 편이에요. 핸들 상태가 진짜 한 20만 킬로 이 정도 탄 그랜저 HG 보면은 이 핸들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랜저 HG 전동 시트가 벤츠가 도어 트림에 여기에 스위치가 있죠. 이것처럼 저는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의자 옆에 일반적인 차량들이 있는 위치에 이 전동 시트 스위치가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으면 이제 좀 손을 쫙 뻗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근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막 조절하고 한다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의자 밑에서 조절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시동 켜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지금 시동을 켰는데 엔진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EV 모드예요. 전기로만 작동이 되는 그 모드입니다. 이제 전기가 좀 부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엔진을 가동시키죠.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배터리로 작동하는지 뭐 엔진이 작동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이런 계기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엔진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 보시면 엔진에서 지금 배터리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보이시죠? 지금 엔진이 가동되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배터리가 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엔진이 가동을 중단합니다. 네, 지금 방금 꺼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엔진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량은 후면부에 사고 내용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단 사고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네트의 볼트는 따로 풀린 흔적이 없습니다. 출고 당시에 붙여져 있던 이런 스티커도 다 붙여져 있고요. 마감재를 약간 옆으로 밀쳐보니까 휀더 볼트가 보이는데 풀리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네, 반대쪽 휀더 또한 이렇게 벗겨보니 휀더 볼트가 보이시죠? 네, 볼트가 페인트가 이런 게 까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골격 또한 제가 다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요. 뭐 어디 골격 부분이 손상되거나 그런 흔적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전면부 사고 내용은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달리 사고 내용이 없어요. 네, 측면부 이런 실링이 원래 제 짝으로 딱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뒷문짝 실링도 원래 제 실링이 맞다는 걸 증명하듯이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도 툭툭 깨지지 않고 원래 제 실링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약간의 사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실링 상태를 봤을 때 원래 제 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볼트가 풀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는 원래 제 짝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런 측 후면부도 실링과 스팟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측 후면부도 별다른 사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후면부 범퍼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네. 리어 패널, 백판넬이라고 부르죠. 리어 패널을 이렇게 뭔가 충격에 의해서 이 부분을 판금 처리를 했습니다. 찌그러진 거를 펴냈다는 뜻이죠. 네, 사실 제가 이 차량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왔어요. 고객님께서 이제 뒤에서 약간 받친 적이 있다고는 했는데 이제 그냥 배기구 쪽이랑 범퍼 그 정도 교환하셨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리어 패널 쪽도 판금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고객님께서 오히려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고로 분류되니까 조금 더 낮춰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돼버리면 약간의 강가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매입한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함께 인천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기판에 16.4km라고 평균 연비가 찍혀져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리셋을 하고 지금부터 인천까지 대략 한 50km가 넘어요. 거리가 50km가 넘는데 과연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제가 에코 모드로 해서 한번 최대한 정속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평균 연비를 리셋한 상태고요. 지금 한번 인천까지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비가 과연 얼마 정도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렇게 한 저속에서 20-30km 정도 구간에서는 웬만해선 전기만 사용해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은 전기차를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엔진에서 아무런 소음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예요. 완전 EV 모드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차 중에는 엔진이 대부분 정지가 돼요. 그냥 EV 모드가 자동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마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의 그 오토 앤 스탑 기능을 딱 켜놓은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차 중에 자동으로 그렇게 시동이 꺼지는, 그리고 출발할 때 시동이 켜지는 그런 오토 앤 스탑 기능이 켜진 것 같이 마치 느껴져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 이렇게 저속에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료비에서 많이 절감을 하죠. 차량이라는 게 출발할 때나 이제 가속을 할 때 연료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럴 때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전기의 힘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겁니다. 일단 용인에서 인천 가는 길에 한 10km 정도 시내 주행을 해본 결과 지금 평균 연비는 한 15km 정도 찍혀 있어요. 이 그랜저 사이즈 2400cc 가솔린이 평균 연비가 시내 주행에서 한 15km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제 곧 동수원 IC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과연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인천 시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끝나고 인천 시내로 진입을 했고요. 아까까지 평균 연비가 고속 주행을 막 마쳤을 때 19km가 찍혀 있었어요. 19km가 찍혀 있었는데 지금 시내 주행을 좀 하다 보니까 연비가 약간 낮아져서 18.8km 찍히네요. 18.8km. 정말 이 그랜저 사이즈의 가솔린 차량이 18.8km가 찍힌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연료비 걱정 전혀 안 하고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주행감은 그냥 그랜저 H랑 완전히 똑같아요. 일반 가솔린이나 LPG 이런 그랜저 HG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고속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엔진을 계속 거의 굴리기 때문에 주행감 자체가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저속에서 이제 EV 모드는 이제 전기만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이질감이 조금은 있죠. 그 외에는 일반 HG 모델과 거의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이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딱히 뭐 크게 뭐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연비면 연비, 주행감이면 주행감, 뭐 주행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솔직히 약간 주행 성능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시내 주행이나 고속에서 그냥 한 100km 원저리에서 정속 주행을 한다 치면 뭐 부족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무엇보다 엄청난 메리트는 바로 취등록세 지원.
이제 한 1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2천만원 이하, 말 그대로 승용차가 7%가 취득세로 나오잖아요. 차량가의 7%가 취득세로 나오는데 27에 14, 2천만원 정도의 차량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취등록세가 무조건 면제인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천만원 정도까지, 말 그대로 한 140만원 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원짜리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고 치면 37에 24, 37에 21, 210만원 정도가 이제 취등록세로 원래 나오는 건데, 이제 27에 14, 140만원을 빼면 한 70만원 정도? 그 정도만 추가로 내시면 되는 거죠. 차량가 2천만원까지 완전히 면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은 이제 추가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직접 타보니까 뭐 불편한 게 전혀 없거든요. 디젤만큼의 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도 없고, 연비도 오히려 디젤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물포 매매단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능 점검장으로 끌고 가서 성능 점검 및 사고 유무 체크를 받고 광택 작업 후에 이제 새로운 주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 황금이라가 불렀네. 네, 오늘의 그랜저 주행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의견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마다 느끼는 그런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은 굉장히 강했지만 운전의 재미는 딱히 느껴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난한 주행 성능에 그랜저라는 준대형 세단이 공인 영비가 16km다. 이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후기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거짓 없는 창된 정성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